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도 좌파가 강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말이죠, 저 북한처럼 완전한 좌파, 좌파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좌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 좌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좌파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그래도 시장 경제를 상당 부분 수용한 그런 좌파입니다. 저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 세상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 한민족에게는 말이죠, 이 좌파가 잘 먹힌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미국 때문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벌써 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됐을 것이다. 한국민들이 유난히 평등의식, 콩 한쪽이라도 나눠서 먹어야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의식이 이 자유주의를 말살하고, 그리고 뭔가 이 공동체를 갖다가 획일화시키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DNA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 자유주의를 갖다 지키기가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거, 연예인 그리고 작가, 이런 쪽에도 이상하게 이 좌파가 굉장히 색깔이 강하고 엄청나게 집요하게 이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도 또 암약하고 있고 간첩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말이죠,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해서 그 비상계엄 가지고 어떻게 특별한 국민의 피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좌파들의 준동이 엄청나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예인들 아이유, 유리 이런 애들도 탄핵 무대에 서고 있고, 그 말고도 영화인이라든지 수많은 좌파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재학 우리 전라도 시인께서 아주 뼈 때리는 그러한 또 글을 쓰셨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와 소녀시대 유리가 탄핵 무대에 서서 탄핵을 독려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 무려 2,518명의 탄핵 지지 연예인도 또 나타났다. 이를 주도한 이는 봉준호 감독이다. 봉준호. 여자가 완전히 좌파죠. 그 봉준호는 지금은 사라진 과거 북한 이중대로 명성이 높던 빨갱이 집합체였던 민노당 당원이었다. 봉준호가 민노당 당원이었다. 이 봉준호로 인해서 죄 없는 연예인들이 좌익으로 낙인시키고 있다. 지금 문화계의 좌익들이 어떻게 문화 권력을 장악했는지 널리 알려진 바가 있다. 그 실태가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작가 이문열은 문화예술계 안에서 누군가 자기가 보수적 인사라고 밝히면 그 즉시 탄압이 들어온다. 문화계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순간 탄압이 들어온다. 이 좌익들은 김대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마치 영화 속 에일리언의 유충처럼 인큐베이팅 되어 있었다. 야, 표현 좋죠? 김대중 정부가 키운 거라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에일리언의 유충처럼 말이죠. 인큐베이터에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 숙주의 신체를 뚫고 나오는 체스트 버스터라는 성체로 성장했다. 요들이 김대중 정권 때 인큐베이팅 되어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숙주의 신체를 뚫고 나왔다. 요놈들이 그래서 마치 체스터 버스터라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문화 좌파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 괴물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그래야 연예인들이 거침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존재로 성장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작금의 탄핵 정국에서 등장한 연예인들을 보았듯이 봉준호는 문화계의 인물들을 민주당 정치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아마도 연예인들이 봉준호의 집합 명령에 불응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사회비정교와 같은 특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익 성향이 아닌 사상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사회활동 전반 혹은 연예활동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이런 이짐의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좌익들이 좌익이 아닌 사람은 그냥 배척하고 차별하고 이짐해한다. 좌익이 아닌 우익 계열의 연예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이유나 유리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탄핵 무대에 섰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즉 아이유나 유리가 이렇게 탄핵 무대에 선 것은 저 봉준호 같은 자들의 사실상의 강압과 그들의 보이지 않는 협박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이들의 권력은 문화계에서 그야말로 막강하다고 봐야 한다. 저 좌익들이 문화 권력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2010년 보수적 코드의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을 이명박 정권의 문화관광부가 중도 해임한 배경에는 좌파 문화 권력이 있었다. 즉 좌파 문화 권력이 그 또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이명박 정권에서 그 영화진흥위원장을 해임한 적이 있었다. 그 힘은 박정희 미화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한편의 연극을 공공극장에서 퇴출시킨 사례로 이어진다. 무슨 말이냐? 저들은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어떤 연극이 박정희를 미화했다면서 되지도 않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극장에서 쫓아낸 정도로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놈들이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뭐 PD협회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우파를 갖다 다른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하고 있고 틀지 못하게 하고 내리게 하고 출판업계나 서점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정작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경험한 일이다. 전교조 관련 책을 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했는데 책은 즉시 서점 진열대에서 감춰지고 없었다. 책을 펴낸 기념으로 사겠다고 했더니 서점 주인은 계산대 밑에서 꺼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파 책은 바로 그냥 창고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말해서 대놓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방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점도 자유화됐다. 출판업계, 서점과 서점들 간에 강력한 트러스트가 구축이 돼가지고서 전교조 교사들, 그 다음에 작가들, 출판사들 같이 서로 트러스트를 만들고 좌파 인사들한테는 이익을 주고 잘 팔리는 책을 좋은 자리에 그렇게 비치를 시키고 그리고 우파 인사들은 또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교단, 서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문학의 상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민노당 출신이었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란 겁니다. 이놈의 정체성이 말이죠. 저런데 저자가 문학의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 자유보수 진영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자기네 사람만 쓰고 이건 사기비 종교의 악의적 형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사회비 종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문열 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노무현 정권에서 자기 책들이 노사모 세력에 의해 불태워지는 책 장례식을 당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노사모들이 이문열 책을 갖다가 불태우면서 책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때 말이죠. 후배 그 문인들이 이제 그들한테 너무나 외압당해 가지고서 이문열을 갖다가 오히려 배척하고 그런 일도 겪었다는 겁니다. 그 창비 권력이라고 부르는 백낙청의 좌파 문화 권력. 이 창비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여기 백낙청이 잡고 있는데 여자가 문화 권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방송이라든가 또 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MBC 여기까지도 다 껴가지고서 말이죠. 이 노조 그런 PD 내지는 작가 뭐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좌파 트러스트를 만들고 좌파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우파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권력 다 쥐고 있다는 거죠. MBC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지금 뭐 전라도 사람들이 90% 이상을 차지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완전히 좌파화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재명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편파 방송의 이 어떤 뒤안길에는 전부 다 편파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뒤에 좌파 권력들이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방송 권력을 장악하고 출판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사태가 벌어지니까 마침내 이것들이 전부 다 주운동을 시작해서 방송 출연이라든가 내지는 영화 출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좌파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번에 탄핵 집회 선동 선전이라도 하고 거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연예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나서는 연예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유리는 지가 자진해서 나선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선 건지는 모르지만 뭐 아이와 같은 경우는 지가 자진해서 나선 것 같고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은 그러다가 빨갱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쓰게 되고 그때 광우병 사태 때 청산귤이라고 그래서 이자가 거기 나섰다가 완전히 매장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이 지금 저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작 씨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중에서 스스로가 완전히 빨갱이 본체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는 아닌데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어차피 또 그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쪽에 줄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문화 권력, 방송 권력, 출판 권력, 그다음에 연예 권력 여기에 좌파들이 굉장히 또아를 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신업TV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댓글 특히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